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4과목 소음 진동 방지 네 번째 챕터 4 공정시험 기준 및 관계 법규입니다. 자, 여러분. 자, 4과목 소음 진동 방지 부분 챕터 1, 2, 3 지나서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공정시험 기준 관계 법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기가 이제 주로 여러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까지 오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요건 첫 번째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에 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여러분 구분하시고 이게 뭔지, 어떤 용어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소음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소음이 나오는 스피커 같은 거 얘기하죠? 환경고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반사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음이 있으면 그 음이 어떤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흡수되고, 나머지 일부가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반사되는 음이 반사음인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소음 보면은, 자, 대상 소음과 배경 소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있어요. 자, 우리는 저 보니까 이 공장에서 소음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던가 민원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장이 시끄러운지,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장에서 시끄러운 소리. 그게 몇 데시벨이지? 진짜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 하는 이 소음을 공장의 소음, 이게 대상 소음이에요. 근데 실제 공장이 가동될 때는 이 공장의 소음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개 짖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차 소리,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소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나머지 것들, 이 대상 소음을 제외한 나머지 소음을 우리가 배경 소음이라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공장에서 대상 소음의 소음도를 대상 소음도로 가는데 얘가 몇 데시벨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음기로 측정을 하면 이 소음기로 측정한 거는 측정 소음도예요. 그냥 소음기로 그냥 소음을 측정하면. 그럼 여기서 이 배경 소음의 배경 소음도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공장에서의 소음도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대상 소음도는 측정 소음도에서 배경 소음도를 빼주면 이 대상 소음도가 돼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가 측정 소음도 그러면 소음기로 측정한 소음도. 대상 소음의 소음도가 대상 소음도. 그다음에 그 대상 소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소음은 배경 소음도가 돼요. 그래서 대상 소음, 배경 소음 묶어서 여러분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 소음과 변동 소음은 뭐냐면 자,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통 도로가 보면은 우리 출근 시간대 뭐 6시에서 9시 사이 엄청 시끄럽겠죠. 엄청 시끄럽겠죠. 그러다 이제 밤이 되면은 조용하겠죠. 낮에는 이제 또 일하고 나가다가 어떤 도로라는 생각하면 점심 먹으러 나올 때 또 시끄러워졌다가 또 그러다 일할 때는 조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다들 집에 가면 완전히 조용해지고 밤에 자니까 조용하고 이렇게 시간에 따른 소음의 크기 변동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시간에 따른 소음의 변화폭이 큰 소음을 우리가 변동소음이라고 하고요. 자, 어떤 데는 보면은 소음이 한결같아. 시간이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쟀는데도 시간의 소음의 그 크기 변화가 아예 없어요. 이걸 바로 정상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다. 그죠? 그 뜻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지 않는 거. 자, 그다음 충격음은 폭발, 그 다음에 총 타격하는 뭐 이런 아주 어떤 충격적인 음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지시치는 우리 시루치 배웠죠. RMS. 그죠? 맥스 값의 최대치의 70% 정도 되는 시루치 그걸 지시치라고 하고요. 그다음 소음도라고 하면은 소음도는 소음기의 청강 보정 회로를 통하여 측정한 지시치입니다. 그리고 등가 소음도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변동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이 변동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얘랑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6시부터 8시, 저녁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측정했다고 하면은 시간의 변동이 있는 변동 소음을 이 6시부터 18시까지 얘랑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소음으로 이렇게 일정한 정상 소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등가 소음도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이 있는 소음을요, 이 전체 변동이 있지만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소음도 크기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소리로 나타낸다. 한마디로 하나의 소리로 나타낸다. 그럼 그게 등가 소음도입니다. 자, 측정 소음도, 배경 소음도, 대상 소음도를 우리 살펴봤고요. 자, 이 평가 소음도가 있습니다. 얘는 대상 소음도를요, 백분율, 시간별, 지역별 보정을 해서 얻은 소음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복잡했던 용어들 여러 개 있었죠. 자, 여기에서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소음도냐, 뭐 어떤 거냐, 그걸 물어봅니다. 자, 측정 소음도에서 배경 소음을 보정해서 얻어지는 소음도 이게 뭐예요? 대상 소음도죠. 그죠? 자, 대상 소음도 뭐라 그랬어요? 자, 이 공장에 데시벨 몇 데시벨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 일단 소음기로 소음 측정하고, 그죠? 그래서 측정 소음도 정하고, 나머지 공장에서의 소음을 이제 끄는 거예요. 공장이 기계를 안 돌리고 조용한 상태에서 또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럼 배경 소음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1번에서 이 측정 소음도에서 배경 소음도를 빼주면 대상 소음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핵심 요소 두 번째 소음 측정 방법인데요. 환경 기준의 소음 측정 방법이죠. 우리가 소음에서 보면은 기준이 우리가 배우는 건 두 개가 있어요. 환경 기준이 있고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 기준은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일반적인 지역에서 낮일 때, 밤일 때 이 정도 소음 정도는 데시벨 이하로 돼야 여기서 이제 살만해, 여기가 좋은 곳이야. 이런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음에 관해서 환경은 이 정도 기준이어야 돼라는 목표점이고 배출 허용 기준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소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을 몇 데시벨 이하로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이제 몇 데시벨 이게 이제 한마디로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기준 중에서 소음 측정 방법, 배출 오염 기준에서 소음 측정 방법 이게 따로 다 공정시험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디에 측정을 해야 되냐? 그게 어느 위치에서 측정을 하냐? 그게 측정점인데요. 자, 5개 측정,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측정을 하고요. 바깥에서. 그다음에 일반 지역이 있고 도로변 지역이 있는데 일반 지역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장소로 하고 도로변 지역은 도로 옆이니까 가장 이제 소음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가장 시끄럽다든가 아니면은 도로 바로 옆에 이제 민가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환경 기준에서는 잘 보지 않는 그죠? 다른 기준으로 보는 공장 사업장, 건설 사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이 부지 내에서는 소음을 측정하지 않아요. 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굵은 글씨, 볼드체라고 하죠. 자, 굵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이 필수 암기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가능한 한 측정점 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경 그러면은 지름이잖아요. 직경, 요게 직경이죠. 그럼 반경 그러면 측정 반지름이죠. 측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게 반경입니다. 요 반경 3.5 이내에 뭐가 없어야 돼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장애물에 영향 없이 이제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측정점은 지면에서부터 얼마? 1.2에서 1.5m 떠 있는 곳을 측정점으로 합니다. 아주 바닥 아니에요. 그죠? 지면이 1.2에서 1.5. 자, 그리고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봐 보시고요. 그 다음 측정 조건 보시면은요. 자, 이제 이 측정점에서 이제 소음계를 설치를 하는데 이 소음계에 마이크가 달려 있겠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폰이에요. 이 마이크로폰에다가 이제 마이크에다가 이제 삼각대 이런 걸로 받침대를 설치해서 측정을 하는데 사람이 들고 있으면 이 소음계는 측정자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죠? 사람이 이렇게 들고 측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마이크는 당연히 소리 나오는 방향, 주소음원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 풍속이 너무 크면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서 풍속이 너무 클 때는 방풍막을 부착을 하고 이제 너무 2m/s 이상이면 방풍막, 5m/s 이상이면 이때는 측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소음 변동이 적은 평일날, 주말 말고 평일 이때 측정을 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음계 청강 고정회로는 A 특성,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A 특성입니다. 동 특성은 느리막이고 빠름이에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낮 시간대, 밤 시간대 보면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낮으로 보고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이죠. 그죠? 아침 6시부터 12시간, 요게 낮 시간,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자, 요때 낮에는 2시간 이상 간격으로 4번 이상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수 평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8시에 측정했다. 그러면은 2시간 이상 간격으로 해서 뭐 3시간으로 할까요? 3시간으로 하면은 11시, 그 다음에 3시간 다음에 14시, 그 다음에 16시, 15시 이렇게 3시간 간격이죠. 17시간 되겠네요. 3시간 간격, 그러니까 2시간 이상 간격으로 해서 4회 이상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측정한 데시벨 값들을 이제 평균 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낮 시간대를 정하고 밤 시간대는 좀 달라요.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해서 산술 평균으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낮 시간대 측정한 그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환경 기준 중 소음 측정 방법 살펴봤고요. 기출문제 봅시다. 손으로 소음기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앞에 있었죠. 0.5m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번에는 배출 허용 기준, 환경 기준 앞에서 봤고, 이번에는 핵심 요소 세 번째는 배출 허용 기준에서의 측정 방법이에요. 자, 배출 허용 기준도 환경 기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지면이 1.2에서 1.5 높이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배출 허용 기준은 공장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장에 있고, 공장에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지 경계선이 있겠죠. 그죠? 이 부지 경계선 안쪽이 공장이죠. 그죠? 자, 그럼 이때 부지 경계선 중에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장소. 그죠?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장소에서 지면 1.2에서 1.5 높이를 측정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해가 이제 예상되는 더 큰 이제 소음도가 부지 경계선의 소음도가 더 클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그 지점의 부지 경계선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지점에 이렇게 부지 경계선에 담벼락 설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이 담벼락 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이 장애물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그죠? 소음원 방향, 여기가 소음원이죠. 그죠? 여기서 소리가 나니까. 소음원 방향으로 이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으로 측정점을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장애물이 근데 방음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이 장애물 밖에서 감형대, 그러면은 이제 그늘이 없는, 그죠? 그늘진 곳에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배출 허용 기준으로 공장의 소음을 측정하면 이게 대상 소음도잖아요. 우리는 공장에서의 대상 소음도를 측정을 하죠. 대상 소음도는 어떻게 정한다 그랬어요? 측정 소음도를 먼저 측정하고 그래서 공장 가동 끄고 그 나머지 소음, 배경 소음도를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측정 소음도하고 배경 소음도는 동일한 장소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에는 측정 조건 봅시다. 자, 배출 허용 기준의 측정 방법도 소음 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하고 겹치는 게 많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은 몸에서 이제 0.5m 이상 떨어져 있는 거, 그다음 마이크 방향, 주소음원 방향, 풍속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대 출력으로 우리가 측정 소음도 측정할 때 배출 시설에 공장을 가동시킬 때 최대 출력으로 가동을 해서 그때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 소음도는 가동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관 보정 회로는 역시 이것도 환경 기준과 똑같아요. A 특성의 빠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 시간과 측정점 지수는 자, 2개 지점 이상으로 해서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한다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간 보정회로는 무슨 특성? 네, 배출 허용 기준이든 환경 기준이든 전부 다 A 특성이죠. A 특성의 빠름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음계 볼게요. 자, 소음기라고 하죠. 그거는 이렇게 마이크로폰, 증폭기, 주파수 반응이랑 지시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폰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이크예요. 얘는 이제 우리 음파의 압력 변화, 그러니까 소리죠. 이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마이크로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게 증폭기. 그 다음에 이 감도 이런 거를 교정하는 게 교정장치. 그다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정류장치죠. 그래서 정류회로. 그 다음에 이 청감 보정회로라는 거는 이제 우리 등청감 구성, 같은 이제 청감으로 데시벨로 들려지는 걸 우리 주파수 헤르츠와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데시벨로 나타낸 곡선이잖아요. 이거를 인체 감각에 가장 가깝게 보정을 한 게, 등청각 곡선을 보정한 게 청각 보정회로인데, 자, A 특성이 우리 인체와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그러니까 고주파수에 민감하고 저주파수에 둔감하거든요. 그 특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A 특성입니다. 자, 동특성 조절기는 이걸 우리가 아까 동특성 이제 빠름, 느림 중에서 빠름, 느림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음기 성능 기준, 주파수 범위, 소음도 범위, 레인지 변환기에서의 전환 오차, 지시계의 눈금 오차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숫자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음파의 미약한 압력 변화. 자,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 마이크로폰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정류회로는 뭐였어요? 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죠. 동특성 조절기는 반응 속도를 빠른 느림으로 조절하는 거. 청간 보정회로는 등청간 곡선이 이제 우리의 청 감각에 비슷하게 보정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30강이나 봤잖아요, 여러분.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과목별 핵심 요점 살펴봤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이해해야 될 부분, 이해할 수 있게 저랑 같이 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했고 우리가 그리고 기출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문제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거를 좀 봤는데 이번에는 파트 2에 가서요 이제 우리 역대 기출 문제를 풀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기능사는 암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답을 찾는 그죠? 문제 보고 정답 찾는 그 연습을 여러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저랑은 이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유튜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CBT 백선 정말 중요한 부분, 정말 이거는 여러분 꼭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CBT 핵심 기출 백선에다 넣어놨습니다. 파트 3에 요것도 유튜브로 또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요 강의 이어서 계속 이제 기출문제 풀이 파트 2, 그다음에 CBT 핵심 기출 백선 파트 3 같이 저랑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러분의 이제 장거리, 단거리, 그죠? 달리기 할 때 러닝메이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